네, 8월 11일 불타는 주식둥이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그렇게 재밌질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0.4% 마이너스, 코스닥이 0.1% 플러스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제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좀 두서없이 오르는 그런 하루가 금요일까지도 지속이 됐습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에코프로는 2%가량 빠졌고 삼성전자도 0.7% 마이너스였습니다. 각 섹터별로 오르는 종목이 있으면 또 떨어지는 종목 있는 만큼 굉장히 무분별한 그런 상승과 하락이 지속되는 일주일이었다. 오늘 금요일까지도 그런 평가를 받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5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십니다. 김치버피님, 허클님, 흑사자님, 즐기면서 살자님, 그리고 자두님 들어오셨고요. 오늘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있으시면 또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쏙쏙 뽑아서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금쪽 상담소 오늘 나오시는 분은 연금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분인데요.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제임스님께서 내 연금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우리 이영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뭐 시청자분들은 이제 대표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도 뭐 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오. 네, 연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예. 구독자 한 28만 정도 되는 유튜브 연금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9만 8천 정도. 네네네. 있는데, 예. 뭐 그래도 이제 주식 관련된 채널들은 굉장히 그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연금 관련된 건 아직 우리나라가 관심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연금 관련된 채널로서는 가장 최다 구독자를 예.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가셔서 혹시나 거기도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네. 거기서도 EBC 채널 진짜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 또 이런 얘기를 또 네네.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네. 예. 약간 대답이 좀 미심쩍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사실 국민연금과 그런 다른 연금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의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부분. 고갈위기 국민연금 진짜 못 받나? 우리 작가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써주셨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0.78명, OECD 국가에서도 완전 꼴찌 수준입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는 급증하면서 앞으로 연금 받을 인구도 늘고 있다. 사실 프랑스가 지금 몇 달 동안 대규모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게 이 연금 개혁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국민들은 이거 건드리면 용납 못한다 네. 라는 입장. 네. 이 부분이 있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오프닝만 치고 간다면 고갈위기 국민연금 우리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다. 대신에 지금 받으시는 분들보다 가성비는 훨씬 떨어지겠죠. 오. 그러니까 뭐 원금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지금처럼 낸돈 대비 뭐 4배, 5배를 받는 그런 시장은 아마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개혁을 앞두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그건 왜 그렇죠?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어쨌든 연금이라는 것이
낸 돈을 가지고 불려서 나중에 지급하는 구조잖아요. 예. 그죠? 어쨌든 이 고가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고가에 들어온 돈이 많다면 나간 돈도 많이 나갈 수 있겠지만 이 정해진 곳간, 정해진 파일을 가지고 나눠 먹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예. 누군가가 더 많이 받아가면 누군가는 덜 받아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혁을 한다는 얘기는 점점 이 받는 금액을 줄이거나 여러 가지 부담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겐 불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가 보통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 윈윈 구조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죠. 만약에 개혁을 해서 조금 운영하는데 더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운용을 네. 한다거나 네. 혹은 이민자를 많이 받는 정책으로 네. 좀 적극적으로 간다거나 네. 해서 더 일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가 출생 인구가 늘어나서 국민연금을 내는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면 그런 부분에서 개선 여지가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합계 출산율이 0.8명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를 늘린다 하더라도 그게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지 결국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 뭐 주식 방송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본부가 운용을 잘해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내면 그러면 연금 기금이 늘어나니까 훨씬 더 기금이 안정적이고 연금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그럼 기금 운용 잘하면 되잖아요. 예. 그죠? 근데 주식 방송을 보신 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잘할 수 있어요? 어. 내가 예를 들면 인덱스라든가 평균적인 수익률 그런 지표들이 예를 들면 연평균 5%, 6%가 나오는데 국민연금이 10%, 20%를 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거죠. 아, 그 능력 있는 분들이 하면 그거 못 내요? 능력 있는 분들이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도인데 여기도에 있는 증권사 직원들은 다 돈 벌었어요. 전부 다 돈 벌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하. 특히 제가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 이제 막 불평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예. 제가 보기엔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하는 수익률도. 아시다시피 이게 기금이 지금 뭐 1, 2조가 아니라 1000조잖아, 1000조. 그러면 주식에 예를 들면 20%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200조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사실 2000조 구조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운용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큰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때는 마음대로 결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야, 에코프로 간다니까 에코프로에 우리가 한번 해가지고 수익을 한번 10배로 올려보자. 국민연금은 이런 결정 못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뭐 연금 받는다 못 받는다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대표님 생각으로는 받기는 이게 그냥 내가 받을 100원 수는 내면 있다. 100원 받고 그렇죠. 그 정도 수준에서만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최종화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에휴 연금 그냥 해약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대표님이 쓰신 책으로 좀 설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금 부자들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와, 요거 최종화님한테 한번 설득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일단 국민연금은 해지가 안 되고요. 예, 안 되죠. 네, 연금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이 약간 좀 기금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이 사회에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신 분들은 공적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까지 잘 준비해 오신 분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연금부자들이라는 책을 쓴 이유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사회가 연금에 대한 그 관점이 너무나 좀 약간 열악하다. 부동산 주식에 대한 관심은 많으신데 예. 반대로 연금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죠. 근데 노후가 되면 제가 책에다 이런 내용을 쓴 게 있어요.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중에서 예.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아하.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시면 주식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켜내야 돼요. 아, 그거를. 예. 예. 이게 뭐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와서 막 가져가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사기 안 당하려고 꽁꽁 싸매고 있다가 자식한테 뺏기기도 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반면에 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예. 고정적인 소득이 평생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장치가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앵커님께서 처음에 방송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예. 굉장히 피곤하고 이런 뭐 재미없는 시장도 있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투자의 기회도 있고
재미도 있지만 예. 반대로 내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투자에 대한 성향도 보수적으로 바뀌듯이 안정적인 것에 대한 추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훨씬 더 느끼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럼 제가 책을 500만 원 연금 만들자라고 예. 썼더니 이게 가능한 거냐 도대체. 그렇죠.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자들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10억짜리 부동산과 10억짜리 부동산 연금 500만 원 평생 받는 것은 대략 가치 기준으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10억이 있으면 월 500만 원씩 연금에 평생 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10억 사서 500만 원까지 안 나오죠, 사실. 그렇게 안 나오는데 예. 조금만 우리가 기간을 두고 불릴 수 있으면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런데 말씀드리면 월 500만 원의 연금을 만들자, 그건 굉장히 힘들다, 그건 일부 좀 부유층에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세요. 예. 근데 반대로 부동산 10억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동산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부자인가요? 꽤 많다. 예, 서울에 이미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부동산 10억을 갖고 있으면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연금 500만 원은 되게 크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은 평생 준비해 왔잖아요.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연금은 내가 평생 준비해 오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한 5년, 10년 노후 은퇴를 앞두고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금액의 차이가 아니고 관점의 차이다.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연금을 준비해 오신 분들은 다 월 5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실제로 지금 우리 국민연금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지난 30년간 불입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예. 88년부터. 이분들은 지금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한 150에서 200만 원 가까이 그쵸. 받습니다. 그럼 한 달에 200만 원 연금 받잖아요. 또 한 달에 30년간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있냐면 퇴직연금이 있어요. 퇴직연금 있죠. 네, 퇴직금이 중간에 내가 빼먹지 않았으면 직장 생활 꾸준히 했으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 3억의 퇴직금을 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연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럼 벌써 3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개인 연금 제도 중에서 연말에 그 세금을 환급해주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 상품이 있어요. 예. 이것도 꾸준하게 불입해 오신 분들은 1억 가까이 모으셨어요, 이미.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스스로 준비하신 분들 많이 안 해서도 조금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냥 국가가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어도 예. 한 달에 300, 400 연금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내가 이걸 그냥 어떻게든 이 집을 끌어안고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집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70세에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으로 바꿔서 담보로 해서. 예, 그렇죠. 연금 받겠다. 그러면 이 집에 살면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 받을 수 있고 10억짜리 주택이면 한 달에 300만 원 연금이 평생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벌써 600, 700입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맞벌이를 했다. 예. 그러면 그냥 700, 800, 90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연금으로 또 전환시켜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 그렇죠. 관점을 바꾸면 다 되는 것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지켜야지. 이 집 한 채는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가야지. 그다음에 내가 이 돈은 어떻게든 내가 주식을 해서 굴려봐야지라는 생각 계속 하시다 보니까 예. 연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젊은 층에는 특히나 요즘에 연금이란 건 지금 내고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살기도 월급이 빡빡한데 네. 언제 어디서 얼만큼 부어가지고 이걸 나중에 내가 몇 살까지 살 줄 알고 받냐. 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맞아요. 부분에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래서 연금 전 세계적으로 은퇴 선진국들 연금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프랑스 같은. 예, 프랑스도 뭐 그렇고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런 나라들은 예. 연금이 개인 선택으로 놔두지 않아요. 연금이 사회 제도예요. 예. 강제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연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공무원 연금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분들이 재직 시절 30년, 40년간 꾸준하게 20대부터 시작해서 연금을 부어와요. 지금 얼마를 내고 있냐면 한 달 월급의 9%를 내고 있고요. 예. 국가 지원까지 해가지고 18%를 연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무원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내는 사람은 없어요.
오, 그래요? 전부 급여에서 강제적으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공무원 퇴직 예정자들한테 강의에 가서 물어봤어요.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게 좋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다 좋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공무원 임용되는 첫날 공무원 연금 가입이 그때 20, 30대 때 공무원 연금 가입이 선택이었다면 가입하셨겠습니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당신들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그 연금이 중요한 건 당신들이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20, 30대가 지금 현재 뭐 먹고 살기 힘들고 집 한 채도 쉽지 않고 이런 건 다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불입이 돼야 결국은 나중에 이 노후의 준비가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뒤선으로 다 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밀립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제가 결혼해야 되니까 조금 늦게 할게요. 예. 제가 지금은 집 사야 되니까 늦게 할게요. 그렇죠. 이러면 계속 인생에서는 이벤트가 생겨요. 아. 그러면 결국은 50대까지 준비 못 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뭐 저 같은 뭐 30대 혹은 40대가 지금 개인연금 모양에 준비한다고 하면 네. 월에 어느 정도 물론 소득 수준 따라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네. 대충 노후 준비까지 한다고 하면 월 얼마 정도 넣는 게 개인연금으로 이렇게 넣는 게 좋습니까?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네. 우와, 지금 제작진에서도 엄청 놀랐습니다. 100만 원. 네, 월 100만 원. 자, 월 100만 원 하니까 굉장히 많네. 그리고 내가 지금 한 달에 받는 월급이 2, 300밖에 안 되는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이미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는 일반 평범한 그냥 직장인 예. 이 사람이 한 달에 9%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27만 원 내고 있는 겁니다. 3구 이미. 27. 그죠? 그다음에 퇴직금. 퇴직금? 1년 월급에 한 달치 월급,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이고 쌓이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1년에 300만 원, 한 달에 25만 원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벌써 52만 원 내고 있는 겁니다. 내고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하시는 연금 저축, 연금 펀드 예, 예. 이런 거 많이 하셨습니까? 연금 펀드가 연간 600만 원, IRP 합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세액공제 되는 부분. 그렇죠. 뭐 900만 원까지 내실 필요도 없고 예. 내가 그냥 한 달에 30만 원씩만 내서 연간 400만 원 해가지고 예. 4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3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벌써 82만 원이에요. 다 합쳐서 지금 내가 강제적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까지 다 합쳐서 100만 원. 그렇죠. 그러면은 따로 내는 거는 뭐 6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 된다. 네. 그런데 아. 여기서 되게 합쳐서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일반적인 그 직장인들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프리랜서, 자영업. 자영업. 젊은이들 혹은 예. 뭐 직장이 좀 없거나 이러신 분들 보면 일단 국민연금 잘 안 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서 뭐 하나? 저도 그리고- 한번 싸웠어요. 그렇죠. 안 낸다고. 네, 물론 네. 국민연금이 향후에 기금이 고갈되고 좀 덜 받고 이런 예. 문제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만든 최소한의 노후 보장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친구인데 직장 다니는 친구는 월급의 9%를 꾸준하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나는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좋든 싫든 회사에 다니면 퇴직금이 쌓여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근데 왔다 갔다 해. 뭐 직장도 많이 이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영업 한다고 퇴직금 안 쌓고 이러면 나중에 노후에 퇴직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영업 하신 분들이나 프리랜서들은 셀프 퇴직금 반드시 쌓으셔야 돼요. 셀프 퇴직금. 네. 그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받는 뭐 개인연금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시게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만 하면 충분히 100만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기본적인 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특히나 요즘은 이제 자영업, 뭐 스타트업, 그 뭐 프리랜서 이런 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노후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셀프로 이런 거를 네. 적어도 최소한 기본이라도 좀 해야 된다. 그럼요. 그럼 100만 원, 월에 100만 원 전체 다 통합해서 붓는다고 하면 몇 년 부어서 나중에 얼마 나와요? 100만 원씩 지금부터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할 수 자, 그러면 있으면? 직장 생활 내가 한 20년, 30년 했다. 예. 자, 그러면 2, 30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이게 뭐 개인연금 100만 원이 아니라 합쳐서 100만 원이니까 1년이면 1200, 10년이면 1억 2천, 30년이면 3억 6천. 네. 우리가 뭐 큰 수익 아니고 네. 연평균 수익률 3, 4%만 나도 그쵸. 30년이면 더블은 될 거 아닙니까? 더블이 뭐예요? 더 될 수도 있을 그럼요. 것 그럼 같은데. 7억에서 10억 가까이 재원이 되면 예. 그때부터 노후에 한 달에 최소한 3, 400, 4, 500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이고 맞벌이 하게 되면 곱하기 2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3, 40년 후에 화폐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예. 여러 가지 별도의 조건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최소한의 삶은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젊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요거 어때요? 지금 자두님께서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안 나오나요? 국민연금은 이혼하면 못 받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네. 내가 아무리 연금 부어도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연금들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낸 연금을 내가 받는 거, 내가 오래 살면 내가 받죠. 그건 문제가 없는데 예. 국민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가 뭐냐면 내가 받다가 사망을 해도 내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내 연금의 한 40에서 60%가 지급돼요. 그럼 나머지 반은 어디 가요? 근데 왜냐면 내 연금은 내가 받는 건데 와. 일반적인 개인 연금들은 내가 받다가 내가 죽으면 끝나거나 남은 금액만 주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가 죽으면 내 배우자의 평생 동안 내가 받던 연금액의 60%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반은 자기가 먹고. 뭐 자기가 먹는 건 아니지만 아니 국가가 내가 평생 살면 받잖아요. 예. 근데 내가 죽었는데 내 배우자에게 준다니까 또 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예요. 아니 배우자면은 한 몸인데 다 줘야지 그거를. 배우자는 반을 또뭐 본인 반이나 연금 떼요 있잖아요. 그거를. 네, 원래는 스스로도 다. 예. 그렇죠. 원래는 이제 개인 스스로 개인에 대한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취지인데 처음에 우리 국민연금이 시작됐을 때 그때 88년도에는 대부분 다 외벌이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대부분 다 살림을 하시거나 소득이 없었죠. 예.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인의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족연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더블은 아니지만 1.5배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사실 만약에 내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내 연금의 절반 정도가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배우자 본인 연금도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국민연금 규정상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와, 그것도 하나 포기해야 돼요? 네. 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많으시데 많죠. 어쩔 수 없이 이런 제도입니다. 30년 부었는데 반대 네. 간다 그러면은 억울할 그럼 수도 어떤 문제가 있죠. 발생하냐? 예. 예를 들면 200만 원 받던 분이 사망하셨어요. 예. 그러면 배우자에게 12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예. 근데 배우자가 본인 연금이 50만 원이 있어요. 예. 그럼 생각하기에 유족연금 120만 원과 내 연금 50만 원이면 합치면 170만 원 170이겠다. 받겠구나. 근데 그게 라고 아니다 생각하시는데 이거죠? 그게 아니고 둘 중에 큰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120만 원 받잖아요. 당연히.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어떻게요? 50만 원 못 받잖아요. 예. 나는 평생 낸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아요. 괜히 낸 거예요. 더 큰, 국민연금 관계자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은 생각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젊으신 분들이 많다면 예. 특히 미혼. 예. 미혼은 미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오래 살면 내가 낸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받다가 혹은 받기 전에 사망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내가 못 받은 연금을 어떻게 돼요? 유족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일반적인 개인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 연금은 내가 못 받은 연금을 죽기 전날 내가 원하는 누구한테나 줄 수 있어요. 아니 뭐 갑자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갑자기 죽으면 어차피 상속인에게 가겠지만 예, 예. 내가 뭐 만약에 진짜 병에 걸려가지고 일본에 죽는다 기다린다고 그러면 하면. 조카한테 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저는 미혼이니까 가족이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무슨 남에게 줄 수도 있고 예. 사회에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개인 자산이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내가 받았다 죽으면 유족에게만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유족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배우자. 배우자. 내가 미혼이잖아요. 그렇죠. 배우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두 번째가 자녀. 자녀 없죠. 25세 미만 자녀인데 미혼이니까. 미혼이니까 자녀가 있을 리가 없죠. 없죠. 그럼 세 번째가 60세 이상 부모. 부모.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까 유족연금 대상이 없고 예. 부모의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부모님에 드리겠지만. 지급할 수 있는데 예. 대신 부모님에게 지급할 때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이분이 사망하시기 전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같아야 돼요. 주거지가 같아야 돼요.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부모님에게 생계를 지원해 드렸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제가 미혼인데 부모님 계시고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해서 뭐 하늘나라로 가게 갔어요. 됐다고 하면 네. 부모님과 저는 떨어져 살고 있으면 그 연금은 이제 그렇죠.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와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왜 유족이 없기 때문에. 이거 너무 서운한데요? 뭐 이거 사회 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와 이거는 우리 연금 박사님께서 어떻게 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예. 이게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을 내가 왜 안 주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못 받는 분들도 생기지만 반대로 다른 상황을 통해 받는 분들도 예. 생기시기 때문에 뭐 이거를 제도상으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저기 받아갈 때는 집에 무슨 빨간 딱지 붙인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또 줄 때는 안 준다 그러고 이러니까 뭐 서운해서 그렇죠. 네네. 요즘 국민연금 또 안 내시면 안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개인연금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오늘의 그 메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일단 이거 앞에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 혹시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직장에 정규직으로 또 안 다니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네.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 좀 챙겨야 어느 정도 노후가 좀 보장이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숫자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어느 정도 부으면 나중에 그래도 생활이 될 정도의 돈은 나오니까 네. 그런 부분도 노후를 위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메인으로 얘기하려 그런 거는 이거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거 네.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국민연금 고갈됩니까? 국민연금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아라. 이게 지금 개혁 논의되고 있는 건데 네. 고갈되기 전에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조기 수령 80만 명 넘었다 그러고 네. 올해 신규 수급하는 사람들 2명 중 1명 그러니까 50%는 조기 수령이다. 네. 빨리 받으려고 하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뭔가 우리가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현재 지금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63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65세로 늦춰지는데 예. 중요한 건 지금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시는 분들, 예. 60대 초중반이신 분들, 이분들은 국민연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분들이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해 걱정해야 될 세대는 사실 지금 20, 30대고 지금 60대들은 국민연금을 오히려 많이 받아갈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를 고민하셔야지. 기금이 고갈될 거기 때문에 빨리 받아가자. 이거는 소탐대실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고갈되면 어떡해요? 그거 불안감 때문에 받아가시는 아니 근데 거 아니에요? 고갈되는 시점에 그분들은 안 계신다니까요. 그분들 안 네, 계시다. 앞으로 30년간은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래 사실 수 있죠. 근데 65세면 95세까지 사시면 충분한 거고 충분한 95세 거고는 이후까지 아니죠. 사신다고 해도 예, 예. 국가가 갑자기 지급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연금 지금 개혁의 요지. 예.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개혁의 요지가 세 가지 축이에요. 세 가지. 세 가지 축. 더 내라, 더 내라, 덜 받아라, 덜 받아라, 늦게 받아라. 늦게 받아라. 네, 요 세 가지거든요. 네. 근데 요 세 가지를 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나라 지금 젊은 세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 젊은 세대 너네들이 더 내. 너네들이 덜 받아. 너네들이 늦게 받아. 왜? 지금 나이 든 세대들이 많이 받아가야 되니까. 재원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앵커님이 고민하셨듯이 지금 국민연금을 땡겨 받으시는 분들이 60대잖아요. 그분들이 받는 연금액을 깎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안 깎이고. 사실 그걸 깎아야 돼요. 원래 국민연금 제도는. 예.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받는 사람들 걸 깎아야 돼. 왜냐면 지금 받는 사람들이 내는 거 대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솔직히 좀 비하인드 스토리로 가면 정치공학적인 이야기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정치공학도 물론 있겠지만 예. 그래도 지금 받는 사람 걸 이론적으로는 깎아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못 깎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진짜 얼마나 업무 환경이 더 열악했을 때도 내가 이거 하나 보고 30년을 붙는다 그러고 그때 약속해가지고 얼마 준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네. 뭐 재원이 없다고 갑자기 안 준다 그러면 3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래버리니까 맞아요. 네. 젊은 세대들은 또 억울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이 없다고. 답이 연금을 없다. 받으시는 분들도 이해가 됩니다. 예.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낸 세대지 않습니까? 그럼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죠. 예. 물론 사실 낸 돈 대비 훨씬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대로 이해가 가요. 예. 그럼 반면에 젊은 세대는 뭐냐? 우리도 힘들다 사실. 그렇죠. 뭐 엄마 아빠는 니네가 뭐 좋은 세대고 니네가 언제 무슨 뭐 굶어봤냐라고 얘기하지만 예. 반대로 지금 젊은 세대들도 나이 또 취업도 힘들고, 그렇죠?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뭐 취직도 잘 됐고 승진도 잘했지 않습니까? 네. 월급도 올라가고. 그쵸. 지금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네. 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 고충을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 어디- 그럼 박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그 연금 박사님이 내리신 결론은
답이 없다가 결론입니까? 네, 답은 있어요. 답 뭐 어떻게 답은 있어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적연금, 국민연금의 문제를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예. 공적연금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예.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예를 들면 뭐 어디서 문제가 생겨도 뭐 딴 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적연금의 문제는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으로 해결해야 된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네. 예를 들어주시면. 공적연금은 국가가 준비해 주는 것이고 사적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은 제도가 부족하고 사적연금은 국가가 제도를 지원 안 해주고 있어요. 약간 양극단에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겁니다. 다. 어. 그러니까 공적연금,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사적연금을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적연금을 준비하면서 연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내가 좀 넉넉해지잖아. 예. 그러면 국민연금이 조금 부족해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국민연금은 점점 좀 고갈되고 있는데 사적연금도 막아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무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도 조금 양보하는 만큼 그만큼의 보상안을 네. 100%까지는 주지 못하더라도 네. 어쨌든 간에 이 절충안을 조금 내놓으면서 그거를 사적연금으로 좀 채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사적연금에 지금 뭐 연금 계좌도 있고 연금 보험도 있고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걸 가입할 때 세제 혜택, 뭐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 뭐 비과세 이런 혜택을 국가가 좀 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적연금은 세제 지원이 있긴 한데 일정한 한도를 계속 다 막아놨어요. 그런 부분이 문제다. 알겠습니다. 손볼 부분이 이거 진짜 마음 먹고 뜯어 고쳐야 되는데 사실 그 다른 방송에 나와서 한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몇 년 전에 자기가 이거 뜯어 고치러 의원실 하나하나 다 방문했는데 의원들이 다 이거 표도 안 되는 거 왜 하냐 뭐 이런 얘기 들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누가 하나 딱 총대 메고 진짜 마음 먹고 큰맘 먹고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 연금에 대해서 고민을 좀 제대로 하고 연금 전문가들이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단적인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은 세제 지원, 세제를 완화해주면 그러면 부자 감세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을 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사게 되면 부동산이 자산이 묶여버립니다. 집 한 채 사면 그다음부터는 돈을 안 풀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 사회에 돈맥 경화가 생겨요. 근데 연금은 부동산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자산이에요. 연금은 쓰려고 모으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사람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이 돈을 다 쓰게 돼요. 그럼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가 활성화돼야지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연금에 대한 더 장려하는 정책들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채팅창에서도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정책 결정자들이 큰맘 먹고 해줘야 되는 거지만 그만큼 또 쉬운 일도 아니고 또 큰 여러 가지 협력이 또 필요한 또 사회적 대통합 그리고 뭐 협력 뭐 논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요거 다른 나라 얘기 좀 해주시면 어때요? 지금 연금개혁 프랑스 요거 지금 뉴스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젊은 층들, 노년층들 둘 다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랑 결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요 프랑스의 국민연금은 그래도 모범적으로 되게 잘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 얘기 좀 해주신다면. 프랑스 연금 개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뭐죠? 국민연금 그 연금의 개혁의 특징이 뭐냐면 연금 수령 시점을 연장하는 겁니다. 지금 62세로 돼 있는데 64세로 연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죠? 프랑스는 연금 받는 시점이 늦춰져요. 이거는 연금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에게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 층도.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지금 61세인데 62세 받을 줄 알았는데 2년 늦춰져요. 예. 그럼 내가 빨리 받아서 빨리 쉬고 싶은데 늦춰지니까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살이나 40살이나 50살이나 60세나 결국은 이 계약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대동단결이 가능한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없어요. 예. 근데 대한민국의 연금 개혁은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연금 개혁은 더 내는 겁니다. 더 내는 거.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내는 거. 60세인 사람은 납입이 끝났어요. 예. 그죠? 그러면 납입한 앞으로 납입률이 올라가. 지금 9%인데 12%, 13%로 올라가요. 예. 전 나는 납입이 끝났어. 예.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죠. 관심 없죠, 나는. 난 다 냈으니까. 그리고 내가 55세여가지고 앞으로 낼 게 5년 정도 남았어. 나는 이미 30년 내왔어. 그러면 그래. 기간이 까짓까? 괜찮으니까 5년 좀 더 내지. 조금 더 내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납입을 거의 완료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어요. 별 관심 없군요. 그런데 내가 지금 20살이에요. 네. 앞으로 국민연금 내야 될 기간이 40년이에요. 예. 근데 이걸 더 내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납입에 대한 부담이 훨씬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혁안이 나왔을 때 지금 연금 받을 나이가 된 사람들은 찬성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 난 관계 없으니까. 예.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불만이 커진다는 거죠.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지금 연금 개혁 방법과 그다음에 그 프랑스의 연금 개혁하는 것과 아까 말씀하신 결이 다르고 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가 다 대동단결이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약간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노년층들 그리고 은퇴를 앞둔 층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조금 더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프랑스는 반대로 빨리 일 끝내고 은퇴하고 싶다라는 노년층들이 많고 네. 문화적으로 네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일하고 싶은데 아직 내가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뭐 자연스럽게 은퇴가 돼버리는 그렇죠. 반강제적으로.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연금을 바라보는 시각도 네. 조금 다른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프랑스는 생각도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 개혁안 쉽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아까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 사실 지금 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 여기 계신 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상품을 소개하기는 어렵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우리 방송 안 되죠. 보시는 분들이 네. 어쨌든 제가 오면서 사실 좀 약간 좀 이렇게 걱정됐던 게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불타는 주식둥이. 불타는 주식둥이.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제 3시 반 마감하기 전까지 계속 또 종목을 선정하고 트레이딩을 고민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예. 사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와서 이제 연금을 얘기하려고 하니 주식과 연금은 약간의 좀 뭔가 좀 괴리가 성격이 있거든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에 그런 거예요. 근데 돈이 있는데 이걸 주식을 해야 되냐, 연금을 해야 되냐? 많이 물어봐요. 성향 따라 좀 다르지 않아요? 성향 따라 물론 다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연금은 밥, 네. 주식은 반찬.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자. 반찬을 더 많이 먹는 스타일이면 어떡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예. 야, 내가 우리 점심 먹을 때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육볶음 먹을까, 오징어 볶음 먹을까, 반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밥 먹으러 가면서 오늘 우리가 콩밥 먹을까, 아니면 보리밥 먹을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연금은 진짜 필수적인 거. 그렇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필수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식은 되게 화려하고 예. 수익도 굉장히 좀 등락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종목이 있고 선택지도 많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주식의 특성입니다. 반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굉장히 다양한 반찬과 요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반찬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찬만 계속 먹어. 살쪄요. 예, 반찬만 먹으면 예. 짜잖아요. 짜요. 질려요. 물 계속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된장찌개, 김치찌개, 오징어 볶음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밥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연금은 필수적으로 기본은 진짜 꼭 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상담해봐도 나이 들어서 주식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식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소득이 안정돼 있는 사람이 주식을 더 잘해요. 그렇겠죠. 무리한 선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 만나면 진짜 이번 달 투자해서 투자 수익으로 다음 달 생계를 하시는 분들 봤어요. 트레이더 분들. 네.
월세 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막 하루에 수익이 변동해도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한편으로는 재밌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힘든 일상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가지고 월세라든가 고정 비용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 예. 그럼 내가 오늘 주가가 좀 떨어져도 바이 앤 홀드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나오는 것이고 그럼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투자와 주식과 연금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연금이나 소득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훨씬 더 잘하더라. 마찬가지 지금 젊을 때는 직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듯이 나중에 50에서 60세가 되면 퇴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이후에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인데 그때 이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사회가 고안해내는 제도가 바로 연금 제도라는 것이고 그걸 지금부터 꾸준하게 준비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관심 있는 주식을 평생 동안 할 수 있을 거다. 이게 바로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네, 연금이 약간 이렇게 좀 의미 없이 보이고 당장 나에겐 이슈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식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밥이듯이 연금은 필수적인 걸로 보셔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연금이 상대적으로 덜 인기 있는, 덜 관심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라리 부동산이 연금의 역할을 대신해주면 요게 좀 더 확률이 높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도 연금 할래, 부동산 할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오히려 부동산을 선택을 하는 게 네. 부동산은 나중에 이제 뭐 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 호재나 이런 걸로 상승하는 걸 본 우리의 경험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경험을 따져봤을 때는 부동산이 그래도 상승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네. 나중에 또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맞아요. 요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30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예. 때문에 지금 은퇴해서 노후를 보내는 세대들의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아, 예를 들면 뭐 대치동에 있는 음아파트가 1억짜리가 30억이 됐는데 30년간 30배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30억이니까 앞으로 30년 후에는 900억이 돼 있어야 돼요. 비율로 따지면. 예.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성장기에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하나에 몰빵을 해가지고 자산을 성장하는 기회가 있었다면 예. 이제는 사실상 그게 쉽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연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제가 뭐 연금만 해라 이게 아니라 부동산에 있는 또 부동산 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라 그렇죠. 부동산 주식에 있는 거 조금만이라도 내가 연금을 관심을 가진다면 연금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 숫자가 딱딱 나오는 그런 상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약간 뭐 상품의 그런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이런 거를 위해서 연금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제작진이 궁금해서 네. 짧게만 한 네네. 1,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네네. 연기금 수익률 아까 저희가 한번 뭐 앞에도 언급했지만 채팅창에도 네. 채팅이 있어요. 네. 연기금 수익률 현황이랑 전망. 네. 사실 요거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게 그 운영본부에 운영하시는 분이 계약이 2년 네. 그리고 운영 잘해도 인센티브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렇죠. 거,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서 많이 벌면은 운영 잘하면 인센도 팍팍 주고 이래야지 또 할 맛이 나는데 네. 뭐 2년 만에 자리만 채우고 나가버리니까 이거 운영 되겠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까? 뭐 실제로 그런데 뭐 그 얘기는 맞고요. 예. 근데 그래도 국민연금의 연기금 수익률을 보면 예. 그래도 일반 인덱스라든가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저는 사실 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뭐 아는 사람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 다른 일반적인 수익 현황에 비해서는 연기금은 잘 운영하고 있다. 그 정도의 큰 자산을 운영하면서 그 정도 하는 거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제 투자 관심 있으시기 때문에 수익률을 물어보시겠지만 국민연금의 문제는 연기금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예. 수익률 1, 2% 올려가지고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출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은 아니라. 아, 그게 조금 뭐 보완적이나 뭐 방어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죠. 네. 약간 뭐 아픈 사람한테 진통제 정도 놔주는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네. 효과. 네.
알겠습니다. 연금 사실은 저도 오늘 방송하기 전까지는 연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들어보니까 그 연금이라는 상품만의 또 매력이 있고 거기가 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와 리턴을 생각하셔서 적절하게 또 생각을 한다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지 않을까. 어렵습니다. 이게 국민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참 돈 불려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주식 하다가 갑자기 연기금이 뭐 팔았다 그래가지고 내 주식 떨어지면 저기 수익 나는 거 저쪽 동네 그거 다 내 돈으로 수익 나는 건데 난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오르고 참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채팅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팅을 열심히 해주신 한 분께 저희가 치킨 쿠폰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치킨을 가져가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보여주시죠. 자두님 축하드립니다. 노란톡, 주둥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치킨 쿠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킨 또 주말에 한입 하시면서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금 관련해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좋은 팁과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우리 이영주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또 달려왔는데요. 요즘 시장이 좀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올랐다가 다음 날은 또 저기 갔다가 그래서 다음 주도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전략 잘 짜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세상 돌아가는 뉴스 쫙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납니다. 월요일 5시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